리오넬 메시를 미국에 데려온 남자, 무에서 축구 제국을 건설한 데이비드 베컴이 국영방송에서 자기 자신에게 미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비록 가상적인 질문이었지만 하나의 고백과도 같은 무게감을 지닌 메이저리그 사커의 가장 위대한 두 상징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비교한 질문. 그는 누가 더 뛰어난 선수인지를 묻지 않았다. 그는 사업가로서, 제국 건설자로서 누가 더 전방위적인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리고 비록 단지 수사적인 질문이었지만 그의 대답은 미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 역사적인 판결의 배경은 한 청소년 축구 인재 발굴 TV 프로그램이었다. 데이비드 베컴은 게스트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했고 꽤 편안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그 역할을 소화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분위기는 매우 가벼웠으나 진행자가 가장 뜨거운 주제로 방향을 전환하기 전까지였다. 운명적인 질문. 손흥민이 세인트루이스 시티를 상대로 터뜨린 파괴적인 멀티골 하이라이트를 보여준 후 진행자는 베컴을 향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베컴 씨, 당신은 리오넬 메시를 인터 마이애미로 데려오며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LAFC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활약과 영향력을 보면서 클럽의 구단주로서 당신은 그에게서 어떤 가치를 보십니까? 스튜디오는 침묵에 잠겼다. 모든 시선이 베컴에게 쏠렸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게스트 심사위원의 편안한 미소가 점차 사라지고 대신 10억 달러짜리 거래를 분석하고 있는 거물, 즉 한 명의 전략가의 날카롭고 계산적인 눈빛이 자리 잡는 것을 보았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에 잠겼고 미국 전체는 자신들이 이제 곧 특별한 무언가를 듣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베컴은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고전적인 강의, 자신의 분석을 시작했다. 그는 누가 더 뛰어난지를 비교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유형의 가치를 분석했다. 전문적인 분석. 궁극의 마법사 대 영원한 엔진. 첫째,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베컴이 시작했다. 런은 마법사입니다. 그는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죠. 당신이 경기장 마지막 3분의 1 지점에서 그에게 공을 주면 그는 무에서 마법을 창조해낼 겁니다. 그는 마지막 천재성의 순간이자 경기를 결정짓는 종착점입니다. 하나의 팀 전체, 하나의 시스템 전체가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마법사 모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몇 주간 손흥민에게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모델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외감이 가득 찼다. 그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는 기계 전체의 엔진입니다. LAFC를 보십시오. 그는 단지 마무리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상대 수비진이 단 1초도 숨 쉴 틈을 주지 않는 끊임없는 첫 번째 압박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이들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영리한 오프더볼 움직임을 끊임없이 가져갑니다. 그는 데니스 부앙가와 같은 동료를 득점 기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공격의 시작점이고 중원의 연결점이며 그리고 페널티 박스 안의 종착점입니다. 그는 한 사람 안에 있는 공격 시스템 전체입니다. 비즈니스 분석. 새로운 시장을 여는 황금 열쇠. 전문적인 분석 후에 베컴은 사업가의 관점으로 전환했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런은 우리와 MLS 전체를 향해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반박할 수 없는 성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축구를 알고 사랑했던 세계였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일, 어쩌면 훨씬 더 정교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분석했다. 그는 잠자는 거인을 깨우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와 아시아 전체의 스포츠 시장을 말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그와 오타니의 조합은 하나의 문화적 슈퍼 이벤트를 창조해냈습니다. 저희가 받은 보고서들에 따르면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에서의 MLS 시청률 성장세가 2자릿수, 3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러조차도 그런 방식으로는 닿을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문화, 그리고 시장을 가져옵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리그에서 증명된 전설이자 동시에 미국에서는 신흥 시장입니다. 그것은 상업적 가치 측면에서 유일무이한 조합입니다.
베컴의 분석은 위대해지는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다는 깊이 있는 진실을 드러냈다. 메시의 위대함이 개인적인 재능의 절대적인 지배라면 손흥민의 위대함은 전문성, 동료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상업적인 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전략적 가치의 완벽함이었다. 그는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어떤 클럽에게든 완벽한 솔루션 패키지였다. 손흥민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주장을 구축한 후 데이비드 베컴은 마침내 역사에 남을 하나의 수사적 질문, 자신의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 뒤로 몸을 기댄 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진행자를 쳐다보았다. 그러니 당신이 저에게 앞으로 5년, 10년을 위한 팀을 만들려는 구단주로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으신다면, 때때로 전략회의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미친 질문 하나를 던져야만 합니다. 과연 내가 메시를 손흥민과 바꾸고 싶어 할까? 라고요? 스튜디오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그가 즉시 한결 따뜻해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물론 아니죠. 그건 단지 가설일 뿐입니다. 런은 가족이고 인터 마이애미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단지 한 사람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손흥민이 얼마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지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가치적인 측면에서의 혁명입니다.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베컴의 말은 그 가설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이 세상 유일한 사람으로부터 나왔기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전 미국 국가대표 알렉시 랄라스는 폭스 스포츠 채널에서 감탄하며 외쳐야만 했다. 데이비드는 방금 가능한 가장 정교하고 잔인한 칭찬을 했습니다. 그는 누가 더 슈팅을 잘하는지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메시가 오늘 경기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인 반면 손흥민은 앞으로 5년 안 어떻게 우승하고 수익을 내는 클럽을 만들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두 차원의 가치입니다. 포브스의 한 비즈니스 분석가는 이렇게 썼다. 베컴은 전직 선수처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포춘 500대 기업의 CEO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엔진 모델과 신흥 시장에 대한 그의 분석은 전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는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다른 비즈니스 전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전략이 장기적으로 더 수익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분명히 스포츠, 상업, 그리고 문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제국 전체를 건설한 데이비드 베컴은 지금까지의 손흥민 효과에 대한 가장 전면적이고 심오한 평가를 제공했다. 그는 손흥민이 메시보다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무게감 있는 것을 말했다. 즉, 경기장 위에서의 엔진이자 경기장 밖에서의 황금 열쇠로서의 손흥민의 전방위적인 전략적 가치는 독보적인 성공 모델이자 현대적인 스포츠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그 누구에게든 더 완벽할 수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대담함으로 가득 찬 하나의 가상적인 질문을 통해 데이비드 베컴은 단지 미디어 폭풍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손흥민을 역대 가장 위대한 선수와 전략적인 저울 위에 올려놓았고 그 저울질의 결과는 전 세계가 가치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안전을 지키시고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한 번이면 당신이 항상 가장 먼저 소식을 접하게 될 겁니다.